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미국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랑 정부의 비농업 고용 NFP 보고서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두 지표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ADP는 민간 고용이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잖아요. 마이너스 3.3만 명. 네, 그게 좀 충격이었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나온 NFP는 또 예상을 훨씬 웃도는 14.7만 명 증가를 기록했어요. 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 신호가 나온 거니까요. 참,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또 월가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 복잡한 신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그거예요.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 ADP는 거의 쇼크 수준이다 이랬는데 NSP는 오히려 예상보다 좋았으니까요. 이게 좀 혼란스럽죠. 네, 핵심은 역시 그 조사 대상하고 방식의 차이인데요. 우선 ADP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딱 민간 기업 고용만 집계합니다. 아, 민간만 보는군요. 네, 정부 부문은 아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NFP는 민간이랑 정부 부문 고용을 모두 포함해서 발표하거든요. 아하. 이번 NFP 증가분이 14.7만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한 7.3만 명이 바로 이 정부 일자리 증가분이었어요. 와, 절반이나요? 네, 특히 그 주정부 교육 분야에서 한 4만 명 정도 크게 늘었더라고요. ADP는 이걸 반영 못한 거고요. 아, 그럼 NFP에서 정부 부문을 이렇게 싹 빼고 민간 고용만 따로 떼서 보면 ADP처럼 좀 둔화된 게 맞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NFP에서도 민간 부문 고용 증가만 보면 플러스 7.4만 명이었거든요. 이건 이전 달들에 비하면 확실히 좀 둔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ADP가 민간 부문의 약화를 좀 더 빨리 포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사 방식 자체도 좀 달라요. ADP는 자기들 급여 처리 데이터를 쓰니까 이걸 기반으로 실제 민간 고용 트렌드를 좀 빠르게 추정하려고 하고요. NFP는 미국 노동통계국, BLS가 기업이랑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체 비농업 고용 상황을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아, 방법론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2023년 6월에는 정반대였어요. ADP가 NFP보다 훨씬 높게 나온 적도 있었죠. 이렇게 조사 방식이랑 대상이 다르니까 숫자가 엇갈리는 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 복잡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특히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월가의 반응은 좀 갈리는 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우선 NFP 헤드라인 숫자 자체, 그러니까 14.7만 명 증가랑 실업률이 4.1%로 떨어진 거. 이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숫자는 좋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데서는 이전 달 수치도 약간 상향 조정됐거든요. 플러스 1.6만 명? 네. 이런 걸 근거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군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기관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같은 곳들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이번 고용 증가가 사실 지속되기 좀 어려운 정부 부분에 너무 크게 의존했고 진짜 중요한 민간 부문 고용은 뚜렷하게 둔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아, 고용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큼 속이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웰스파고는 특히 실업률 하락도 좀 자세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업률이 하락했으면 좋은 신호 아닌가요? 왜죠?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신호죠.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일자리를 찾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비율, 이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2022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 일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서 실업률이 좀 내려간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노동시장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부분까지 봐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민간 고용 증가마저도 자세히 보니까 교육 의료나 레저 접객 같은 일부 소수 업종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점도 문제로 봤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금리 결정이요. 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당장 7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나 웰스파고 같은 곳들이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WSJ 역시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는 이른바 관망 모드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죠. 관망 모드요? 네, 실제로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이 연준 금리를 예측하면서 거래하는 시장인데 여기서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어요. 아,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은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구나 하고 베팅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이라는 곳은 이번 NFP가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정의를 좀 해보면요. 6월 미국 고용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상보다 강했지만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민간 부문은 식어가고 있고 정부 부문이 이걸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당장 꺼내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여러분께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시거나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이 겉과 속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이 민간 고용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정부 부문 고용이 계속해서 전체 숫자를 이렇게 떠받쳐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정부 고용 증매세마저 좀 꺾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드라인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 노동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앞으로 시장의 방향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